네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네 번째 브랜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동은 태도를 만듭니다.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큰 기준이 행동을 보이면 행동에 따라서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정말 지식인이고 여러분 자기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했지만 그냥 쓸데없이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 다시 재평가되듯이 우리가 행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행동에는 세 가지 힘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행동에 일관성을 지키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수시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거에 있는 규칙을 지키면서 내가 바른 행동, 내가 올바른 행동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 노력보다, 일관성보다, 규칙성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행동의 성실한 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남자를 고르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별 차이가.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아이가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을 꼭 잘 보라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이냐를 보라 합니다. 여러분, 행동에는 긍정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 있게 도전하는 친구가 있어요.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게 있어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데 적극적이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누군가 하겠자고 뒤로 빠지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적극적일까요? 적극적인 사람이 긍정적일까요? 예,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긍정적인 사람이 적극적일까요? 적극적인 사람이 긍정적일까요? 그렇죠. 제가 힘을 줬죠. 적극적인 사람이 긍정적일까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적극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에게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이런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외줄 타기의 세계적인 1인자입니다. 한 번도 그 순간까지도 실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수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산과 저 산 50m 되는 거리에 이 사람이 외줄을 타서 실패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더 세상에서 주목받는 아주 이슈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청중이 밑에, 외줄 하나의 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가게 시작점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름을 부르기 외치기 시작했어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여기부터 저 산까지 외줄을 건널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또 하나의 옵션을 더 봅니다. 여러분, 제가 눈을 가리고 저 줄을 저 끝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걸어다니는데 눈을 가린다니까 여러분 했습니다. 더 난리가 났습니다. 이름을 막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도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눈을 가리고 봉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마지막 옵션이 더 화려합니다. 여러분, 제가 눈을 가리고 자전거를 타고 사람을 어깨다 이고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그 반응 보여주세요. 제가 눈을 가리고 자전거를 타고 사람을 어깨다 이고 건널 수 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고요함이 쫙 흘렀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뽑겠습니다. 그 사람을 뽑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손을 올렸던 사람이 다 고개를 떨뜨리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극적인 사람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거예요. 출석을 하다가 수없이 애들이 많이 빠져요. 그럴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저 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안 빠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다시 기회를 줍니다.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동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빠지지 않도록 자기가 말한 거에 적극성을 표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적극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준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내가 수없이 할 거야 하면서 수없이 말을 했지만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원점입니다. 오히려 퇴보죠. 그러나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방향이 바뀌어서 더 가능한 일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사람이 적극적이지만 적극적보다 더 하나가 원한다면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진취적이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 그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뭔가 주어질 때도 어떤 사람을 교육할 때도 처음에는 긍정적인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긍정적이지만 적극적인 사람은 여러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이면서 진취적인 사람은 자기의 삶을 계단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따지면 한계점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극복할 수 없는 가장 에너지에 자기가 달리면서 고민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출발선부터 지점 10km 지점에 자기가 고민합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수많은 생각이 들어와요. 그게 죽음의 점 4점 그럽니다. 4점. 10km 지점이 됩니다. 마지막 보링 지점 넣고 32km 남겨놓고 또 그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황영조 선수에게 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황영조 선수가 그 지점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황영조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시골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뛴다. 무엇이냐면 누구나 겪는 누구나 거쳐가는 그 길에 그 점에 어머니의 고생했던 거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뒷바라지하면서 힘들게 애썼던 그걸 생각하면 그 지점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지점에 누구나 겪고 누구나 거쳐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에너지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그 행동이 그 말이 여러분 행동으로 방향을 바꾸면 그때부터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였죠. 똑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이런 겁니다. 항상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 내일 하겠지라는 아니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수직으로 보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면 여러분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똑같은 주어진 삶의 시간이 똑같습니다. 살아온 거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수직으로 보느냐 수평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수평으로 보면 그동안 살아온 거에 나는 뭐 했느냐가 생각해요. 그러나 수직으로 보면 저 사람도 나도 같은 동일선상에서 같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쓸 때 에너지 쓸 때 아침에 에너지를 못 쓴 거를 점심에 에너지를 써야 되고 점심에 에너지를 쓰는 저녁에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주어진 상황에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선택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이 뭐라고요? 생각. 두 번째 선택은 뭐였다고요? 말. 세 번째 선택은 행동.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강력한 무기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을 무엇이냐면 습관입니다.
여러분 생방송이라 그래요. 습관입니다. 생각한 거를 말하고 말한 거를 행동에 옮기면 하나의 일직선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이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까?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까? 더 강력하게 이거를 더 에너지를 쓰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고 말을 긍정적이라고 행동을 적극적이로 하면 여러분의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습관이 내 몸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모든 성적표의 성적은 수, 우, 미, 양가 중에 가입니다. 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성적표를 띄워줬더니 가가 뭐냐고 물어봐서 선생님이 아빠는 가능하다고 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걸 믿고 있는 우리 아들입니다. 여러분 갑니다.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3학년 때까지는 정말 올가였고 5학년부터 4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더가였고 6학년 때까지는 그나마 미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4학년 때 인생을 좀 많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지금에 있는 나이에 두 스승님이 계십니다. 4학년 때 만나는 스승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를 잘 못 다니고 정착을 못했던 한 아이에게 처음으로 숙제를 해왔는데 넌 참 글을 잘 쓰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숙제를 처음 해왔는데 선생님의 말씀이 넌 참 글을 잘 쓰는구나 그 소리가 저의 뇌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그 선생님의 음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참 글을 잘 쓰는구나. 그 힘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맨날 학교 안 다니고 학교를 일찍 가는 겁니다.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오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와도 저는 문제 와 있는 거예요. 4학년 때 인생이 공부는 못했지만 여러분 제 성적의 표현은 하나가 따라다니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실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를 안 다녔던 한 아이가 성실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닉네임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하이 클래스 58명 중에 53등 58명 중에 54등 53명 중에 50등 이렇게 성적 중학교 때 성적이 제 성적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인문계를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성적이 여러분들은 공부를 다 잘해서 여기 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왜 그러냐면 공감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인문계를 가야 되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인문계를 써달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선생님이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써달라고 제가 자꾸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억지로 써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인문계를 합격했습니다. 53등 10등까지 인문계를 가야 되는데 20등까지는 공고를 가고 20등부터 그 이후는 상고를 가야 되는데 저는 최하위 상고를 가야 되는데 저는 인문계를 합격했습니다. 왜요? 제가 보내달라고 주장했으니까. 그래서 실력 때문에 합격했습니까? 아닙니다. 재밌는 것은 연합고사가 미달됐습니다. 저를 위해 연합고사가 미달됐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고등학교 갔더니 성적이 공부를 워낙 못하니까 갈 수 있는 조건, 앞에 쓸 수 있는 조건도 안 됐어요. 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보다 돋보이고 다른 아이보다 주목받고 싶어서 몸부림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회 쓸 때 앞에 쓰면 신입생들 올 때 신입 앞에 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잖아요. 남들보다 2배 앞에 앉아서 2배 앞에 서서 서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왜 저 앞에 2번 앞으로 와 있을까? 아이들은요, 제가 왜 저 앞에 2번 와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은 아이들이 뽑은 반장이구나. 아이들은 선생님이 뽑은 반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들어가자마자 반장 누구 할래? 손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안 되면 무엇인가로 또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또 한 스승님을 만납니다. 재밌는 건 지금 혹시나 이게 방송에 타면 그 스승님이 또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아이를 한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성수야, 네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엄청나다. 그런데 네가 에너지를 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지게 쓰니까 에너지가 힘이 없다. 너의 에너지는 돋보기처럼 한 곳에 모았으면 그 먹지를 태우듯이 네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재수를 하게 됩니다. 재수를 해서 조금 성적이 올랐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또 삼수를 합니다. 삼수를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데 갔습니다. 군대 갔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다 떨어지고 인생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꿈이 뭔지 아십니까? 20대 제가 외쳤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제가 늘 입에서 달고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수에서 실패를 계속 반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군 예술단에 가서 제가 MC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요, 제가 슬로건 하나를 또 바꿨습니다. 노력하면 다 되는구나. 최고의 MC가 되기 위해서 수없이 저는 멘트를 짜기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고 수없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MC로 발탁이 됐었죠. 재밌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생각한 거를 뒤집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으로 바꿨습니다. 긍정인 말을 적극적으로 행동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내 몸에 습관이라는 한 줄이 뇌부터 시작해서 내 말부터 시작해서 내 몸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하면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뭐죠?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뭐라고 그러면 후반전 인생은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이겁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후 이 시점부터는 즐길 수 없는 일은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향락에 젖는 거 그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즐길 수 있는 일에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열심히 여러분 달려가는 것입니다. 즐길 수 없는 일. 여러분, 시작은 뭐죠? 시작은 반이다. 시작은 뭐라고요? 반이다. 그럼 여러분, 끝은 뭘까요? 전부다, 이겁니다. 시작은 반이지만 여러분, 무조건 시작한 거에 반에서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가봐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왔던 거 무엇인가 도전했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은요, 어느 시점 고비만 오면 또 돌아갑니다. 어느 시점 고비만 되면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끝의 전부를 보기 위해서 시작한 거를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습관이 될 때까지. 그 습관이 내가 자유롭게 생각지도 않아도 그냥 습관적으로 됐을 때까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방법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여러 각도에서 실패할 말을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한 가지 말을 합니다. 그곳이 있기 때문에 갔다. 나는 성공을 꿈꿨기 때문에 갔다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형성되면 결과가 여러분에게 해답을 줍니다. 그 해답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계를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이런 수많은 한계를 자꾸 얘기를 하죠. 그 한계에 여러분 핑계를 자꾸 댑니다. 핑계를 대요. 늦어서, 배가 고파서, 뭐 때문에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이유가 많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일어난 일의 기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일이 나타날 거야. 여러분, 기회를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여러분 준비합니다. 시대 흐름에 예측합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어떤 행동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요, 일어난 일에
성공적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인생의 실패로 보는, 인생의 성공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 군데를 옮기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쪽은 제가 숨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숨. 이쪽은 제가 삶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뭘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인, 어떤 사람 너, 어떤 사람 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을 한 글자로 삶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쉼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쉼.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곳을 뭐라고 그랬죠? 잘했습니다. 이곳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삶, 숨, 쉼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여러분 숨 쉬고 태어나죠. 숨 쉬고 태어납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삶입니다. 여기 쉼, 죽음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어가 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하는 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숨 통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쉼까지 가는 도구에 모르는 거 세 가지, 아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 세 가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줄 모른다. 아는 거 세 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혼자 간다, 반드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혼자 가고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아는 거 세 가지, 우리는 반드시 죽고요.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있습니다. 인생의 스토리를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이렇게 편안하게 양수의 편안한 아이가 정말 어머님과 엄마와 나와의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예정된 날짜에 엄마가 쑥 아이가 태어나면 누워있죠. 누워있다가 그 아이가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어다니죠. 기어다니다가 지렛대 잡고 쓰죠. 지렛대 잡고 다다가 어느 날 완성이 돼서 쓰죠. 쓰다가 어떻게 아이가 걷죠. 걷다가 어떻게 하죠? 뜁니다. 막 뛰다가 어느 순간 걷죠. 어느 순간 또 무엇인가를 잡고 지렛대를 잡고 어떤 어르신은 지팡이를, 어떤 어르신은 또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뭔가 의지하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기어다니죠. 기어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누워있죠. 누워있다가 마지막 또 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엄마의 뱃속이 이렇게 편하게 배가 나와 있다가 마지막 쉼에도 배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묘라는 거예요. 묘. 묘가 또 배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같습니다. 쉼입니다. 이곳에 숨을 태울 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어요. 자꾸 뭔가 말하고 엄마. 어떤 언어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를 수없이 입속에서 반복되고 되뇌이다가 터져 나오는 게 5,000번 정도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쉼으로 갈 때, 삶을 마감할 때 여러분 또 혀가 안으로 말려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또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온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할 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부모에서 내가 태어날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태어난 건 별로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마지막 종착점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포인트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종착점에 쉼을 갈 때 우리는 이 쉼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 세 가지 갖고 있는 심리학적으로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울음입니다. 세상을 태어나서 울고 태어나죠. 두 번째요.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웃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재롱 떨면 부모님 좋아하죠. 마지막에 하나가 되는데 그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세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떠밀려 내려오는 두려움. 예정된 날짜 엄마가 쑥 밀어내잖아요. 아이는 갑자기 세상도 모르는데 쑥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은요. 소리의 두려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우리의 소리를 막 듣기 시작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거에 기쁨도 얻을 수 있죠. 세 번째는요, 떠밀리는 관계가 끊어지는, 택줄을 끊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관계가. 여러분 삶 속에 와볼까요? 우리가 두려운 건 뭡니까? 서열에 밀리거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밀려 내려오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의 소리, 하지도 않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소리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요, 관계가 끊어져. 가까운 두 친구가 멀어지기 시작하죠. 나한테 정말 애정을 쏟았던 친구가 업적이 떨어지죠. 멀리 있거나 나를 이상하게 얘기할 때가 많고 나를 더 생각지도 않은 데서 칭찬이 들어올 때 있죠. 이런 거 있습니다. 쉼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인생은 우리는 떠밀려내는, 더 살고 싶어도 마지막에 쉼으로 오면 내가 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소리의 두려움. 여러분이 살아온 평가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쉼은 뭘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는 두려움, 자녀와의 관계,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삶 숨쉼을 통해서 하나의 선을 그으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에머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죽은 이가 간절히 몸부림치고 살고 싶어 했던 오늘 나는 살아있다. 어제 죽은 이가 간절히 몸부림치고 살고 싶었던 오늘 난 살아있다. 그동안 모든 결과물의 여러분의 모습이 만족하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말과 행동을 습관이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오늘의 나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적극적인 삶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하지 않은 일에 새롭게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 시를 읽고 제가 만든 시를 하나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다 풀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 산을 보다가 이런 글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행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오른손에는 사랑과 왼손에는 희망을, 가슴에는 열정적인 에너지로, 머리에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귀에는 성공의 소리를 들으며 입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는 오늘도 가슴 뛰는 삶을 위해 웃음으로 시작하노라. 학교에서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치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너지는 것은 비교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감사하면 넘쳐납니다. 여러분 내가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어서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면 행복이 넘쳐나는 거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행복의 시작이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쥐미들한테가 미국에서 어떤 공연을 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연에 노래 한 곡만 하고 다 빠지는 거예요. 다 한 사람씩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쥐미들한테 무대 섰습니다. 쥐미들한테가 그 무대에 쓴 것만 해도 그 행사가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아주 개그맨으로 연예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쥐미들한테가 노래 한 곡만 하고 올라갈게 했는데 무려 5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앵콜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앵콜을 무시하고 다 내려갔습니다. 주민들한테 매니저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시간도 없는데 왜 노래를 5곡 해? 그랬더니 주민들은 멋진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앞에 앉은 사람이 한쪽 왼쪽 팔이 없고요, 한 사람 오른쪽 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팔이 없는 사람과 오른쪽 팔이 없는 사람 둘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오른손에는 사랑을, 왼손에 희망을 들고 가슴에 행복의 소리가 넘쳐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슬로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사랑, 왼손에 희망. 여러분 우리 가슴에는 제가 이랬습니다. 열정적인 에너지로 우리 심장이요 바늘 딱 쓰면 그 심장이 뿜어 나오는 그 피의 강도의 넓이가 9m 10cm가 날아간답니다. 하면 쫙
뿜어내는 에너지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그 에너지가, 심장의 에너지가 9m 10cm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행복의 시작이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오른손에는 사랑과 왼손에는 희망, 가슴에는 열정적인 에너지로, 머리에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귀에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성공의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 입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는 가슴 뛰는 삶을 위해 오늘도 웃음으로 시작하노라.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읊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행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오른손에는 사랑과 왼손에는 희망을, 가슴에는 열정적인 에너지로, 머리에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귀에는 할 수 있다는 성공의 소리를 들으며, 입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는 가슴 뛰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 이 시점부터 웃음으로 시작하노라. 여러분 행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가장 가슴 뛰는 2015년 12월을 마무리 잘하셔서 2016년에 여러분의 시대가 꼭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